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양 스카이 동물병원에서 심장외과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우진 수의사입니다. 강아지 심장병, 특히 이천반 폐쇄부전증은 보호자님께서 가장 많이 접하는 심장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시추, 말티즈, 포메리아니안, 푸들 이런 소형견들이 많은 환경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심장병을 진단받아요. 그런데 보호자님들께서 알고 계신 심장병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내과적 관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아지가 심장병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실 거예요. 모든 강아지가 심장병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 수술이 가능한 환자가 있고 또 필요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심장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내과적 관리와 수술적 관리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형견에서 가장 흔한 심장병은 이천반 폐쇄부전증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심장 안에는 피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는 문이 있어요. 이걸 판막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판막은 피가 지나갈 땐 열리고 판막이 닫힐 때는 피가 뒤로 새지 않도록 정확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판막이 점점 두꺼워지고 일부는 약해지면서 끊어질 수도 있고요. 판막을 잡아주는 건삭이라는 끈이 늘어나거나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문이 완전히 닫히지 못하고 그 틈으로 피가 뒤로 새게 돼요. 이거를 역류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왼쪽 심방도 커지고 폐 쪽 압력도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폐에 물이 차게 되는 폐소종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 밤에 갑자기 아이가 숨을 헐떡여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천반 폐쇄부전증이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폐소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약을 복용하는 것, 내과적 치료는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이에요. 심장약을 통해서 심장을 더 짜게 만들어주고 폐에 물이 차지 않도록 이뇨제를 써주고 혈압과 심장에 걸리는 혈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복약이 판막이 끊어지고 건삭이 끊어지면서 생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수술은 이렇게 바뀐 변성된 판막을 교정해 주는 시술로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심장 수술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이죠. 심장 수술은 심장이 뛰고 있으면 수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장 안엔 피가 고여있죠. 피가 고이게 돼 있으면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수술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심장 수술하기 위해서는 심장을 멈추고 심장 안에 있는 피를 꺼내야 돼요. 그런데 심장 수술하는 동안 그 과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심폐체순환기라고 하거든요. 피에 산소를 대신 공급해주고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장비와 기술이 있어야 심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작은 판막을 직접 보면서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반 성형술은 환자의 변성된 판막을 고치는 수술이에요. 이천반이 새는 이유는 환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환자는 판막을 잡아주는 건삭이라는 끈이 늘어나거나 끊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이 너무 뒤로 넘어가지 않게 잡아주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이 끊어지면 판막이 뒤집혀지면서 피가 많이 새는 구조가 됩니다. 어떤 환자는 판막 주변 구조가 늘어나 있습니다. 문짝은 그대로인데 문틀이 커지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것처럼 심장이 커지면서 판막이 붙어있는 입구가 늘어나면 그 사이로 피가 새게 되는 거죠. 어떤 환자는 판막 자체의 변성에 의해서 두꺼워지거나 찢기면서 판막이 잘 맞물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요. 이천반 성형술은 이런 문제들을 환자 상태에 맞춰서 교정합니다. 끊어진 건삭을 대신한 인공 건삭을 만들어주고 주변에 늘어난 판막 주변 구조물을 줄여주고 판막이 다시 잘 맞물리도록 형태를 잡아줍니다. 결국 이 수술의 목표는 역류를 줄이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심장이 다시 잘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을 통해서 심장병을 완화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심장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내복약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는 환자도 있고 잘 넘어가는 환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약을 먹고 있는데도 심장이 계속 커지거나 폐순이 발생했거나 약의 용량이 계속 늘어나거나 보호자님들께서 매일 호흡수를 재면서 불안하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심장 수술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심장병이 있다 없다만을 보지 않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역류가 얼마나 심한지, 심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폐수종이 있었는지, 현재 먹는 약이 어느 정도인지, 신장이나 간 같은 다른 장기는 괜찮은지, 부정맥이나 폐고혈압은 없는지, 마취와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전진 상태인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너무 늦은 단계에서는 심장 수술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지만 그에 따라서 위험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호자님들께 너무 늦은 단계에서 오시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오셔서 심장 수술을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한 수술입니다. 심장을 멈추고 체외순환을 돌리고 작은 심장 안에 있는 판막을 직접 고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술보다 훨씬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수술 중에는 출혈, 부정맥, 혈압저하, 체외순환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수술 후에는 신장 손상, 폐 문제, 혈전과 같은 위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심장병이 있으니까 무조건 합시다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한지, 수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위험보다 큰지, 수술 후 중환자 관리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보호자님들께서 수술의 장점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심장 수술은 단순히 기술적인 수술이 아닙니다.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함께 고민해서 결정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역류가 줄어들므로써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심장의 크기가 줄어들고 심방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던 폐수종에 대한 위험성을 거의 0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폐수종의 위험이 낮아짐에 따라서 복용하고 있던 내복약의 종류 및 용량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환자에서는 약을 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약을 끊을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부정맥이 심하거나 역류가 심하거나 폐고혈압이 심했던 환자 또는 신장에 무리가 많이 갔던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을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통해서 환자와 보호자님들의 삶의 질을 상당히 올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아이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심장 관련해서 걱정을 매우 줄이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강아지 심장병이로 하면 대부분 약물 치료로 관리하다가 병의 진행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장 수술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외에 가거나 비용과 거리, 대기 시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치료였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심장 수술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보호자님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아직 심장 수술이 보편적인 치료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비도 필요하고 수술팀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수술 후 중환자 관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강아지들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아지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더 편하게 숨을 쉬고 더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장병 치료가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장 수술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심장병 진단을 받으면 보호자님들께서 놀라실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폐수종으로 인해서 갑자기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는지, 내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이가 심장병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장 초음파, 흉부 방사선, 혈액 검사, 약물 반응성, 현재 생체 징후, 혈압, 호흡수, 심박수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약물 치료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심장 수술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라면 너무 늦기 전에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도 더 안전하고
좋은 치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